자, 이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수출은 아주 돛을 달고 있습니다. 7월달 경상수지 흑자만 107억 달러. 흑자 남긴 돈만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수지는 2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무역량이 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역량의 증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기보다는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요인 안에 부가가치가 높은 이 산업들이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주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배갑을 받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시장에서. 그래서 똑같은 수출을 하는데 출혈 수출, 덤핑 수출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마진이 높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높은 마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제품들의 일단 격이 높아졌다. 제값 받고 팔고 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선이 되는 거고요. 이 와중에도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 무역 수지 증가세는 아직까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미국하고의 교류가 확산되고 이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7월 달의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쯤 가게 되면 이 107억 달러도 훨씬 상회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밀어내기 물량까지 겹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요쪽 정도 가서 수출 기대를 해보면 거의 뭐 150억 달러 이상의 월간 흑자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한 흑자가 좀 쌓여야 국내에 있는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자금 흐름에 아주 좋은 분위기들, 또 증시 상승 같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가 30.6% 증가했고, 선박이 114%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수지가 호전된 게 이제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이 좀 감소를 했대요. 그래서 상품 수지가 102억 7천만 달러 흑자. 이것도 이제 7월 기준 역대 3위. 우리나라 역대 3위입니다. 그래서 7월 달로는 역대 최대지만 조만간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제 앞에까지 끝나고 나면 교역량들이나 수출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 이제 한국 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방산 사업들에 대한 수주가 연말에 빵빵 터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17.2% 증가, EU 8.7% 증가, 미국 1.5% 증가. 미국도 증가했나? 그렇죠. 미국도 이제 그동안 워낙 안 팔았으니까 이건 이제 수출량이 아니에요. 수지가 전환되고 있는데, 자, 관세 협상 나오고 또 관련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똑같은 관세를 물고 들어가는 걸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환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서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될 거고 국내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남이 그 전에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요? 네, 국세청이 대왕고래, 대왕고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체납각을 방문을 했고요. 지금 직원 2,000명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2,000명이 현재 111조를 걷기 위해서 투입이 됐고 이미 집에 가갖고 방문을 했대요. 조만간 털로 올 거예요. 미리 납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금을 빼겠다고 예를 들어 계좌를 딴 데 차명 계좌로 옮기거나 또는 은닉하고 있었던 금부치라든지 폐물 같은 거를 내다 팔게 되면 그거는 바로 형사소송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110조 7천억 원. 111조? 네.
111조. 네. 그렇네. 딱 거의. 떨어지는 돈입니다. 깔끔하게, 왜냐면 이제 이 돈은, 받아야 될 돈이고, 얘네가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는 이제 털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봐주고 털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80% 이상 환수가 가능한 돈으로 보여지고요. 가급적이면 연말 전에 좀 털어가지고, 재정에,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지는 도움이 좀 않을 것 같고.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국세 체납 관리단이 내년 3월 달에 출범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형사권, 그러니까 형사수사권을 똑같이 가져요. 경찰이나 이런 기존에 해오던 감사관 이런 사람들처럼 이분들은 이제 세금 탄류를 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이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압류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조사나 영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오기 전에 빨리 자진납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털었는데 10억만 털려고 그랬는데 세금을 털려고 그랬는데 뒤져보니까 집에서 한 100억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자금 출처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역으로 쳐맞는단 말이에요. 강남고래 아저씨들 나 들킬 때까지 버티고 있으려고 했는데 세금보다 솔직히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은닉하고 있잖아 당신들. 그거 안 내놓고 버티다가 너무 많은 자금을 보게 되면 나 이거 10억만 갖고 갈 테니까 이 90억은 그냥 두고 쓰세요 하지 않아요. 당신 사업 실적도 없는데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자진 납세하시기 국세 바라겠습니다. 체납 관리단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 관리단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네. 전문가들을 인력 동원했군요. 자, 3년 동안 133만 명이 이르는 체납자들의 집을 1회 이상 방문해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 가난해서 정말로 없어서 소득도 없고 진짜 생계형 체납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요. 생계형 체납자가 몇십억씩 체납할 일을 만들진 않죠. 그렇죠. 네. 자,